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의 일이죠. 대통령 선거 4년 중임제 또 30조 규모의 민생경제 프로젝트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정식 기자회견이었죠.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개헌의 타임라인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2달 남았죠. 자체 개헌안을 제출을 하고 국회 통과를 거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하는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헌법 개정 특위 구성도 제안을 했는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의 임면권을 국회에 더 권한을 주고 네, 이 개헌은요,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단골 메뉴입니다.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지만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할까요? 현실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새 정부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이 개헌을 딱 해야 되는데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런 점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올해 초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같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 이 중대 선거구제라는 걸 이제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는요,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에 선거구를 좀 조정을 해서 한 지역에서 2명에서 4명씩 뽑는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대 선거구 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 일감으로는 저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 아닌가. 네, 같이 이 정치 개혁을 말했지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완전 동상이몽인 셈입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 직후에는 대통령과의 만남,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도 없이 거센 반발만 살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최근 일정 숨이 가쁩니다. 그저께 검찰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요. 어제는 하루 종일 인천 지역의 민심 투어를 했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연 겁니다. 이 대표의 정치 개혁 제안, 민생 관련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관심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쏠렸는데요. 검찰의 추가 소환이 있으면 여기에 응할 거냐? 또 대선 때 말했던 불체포 특권 폐지 입장은 유효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검찰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최고 수위의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모습을 뽑았지요. 일꾼을 뽑았지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네, 이 대표의 이런 거듭된 반발에도 검찰의 시계는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연계해서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장동 패밀리 5명 모두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일원들이 이 내부 비리를 이용해서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이런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했고 또 총 7,88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승인권자죠.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까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이 대표 측근인 이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된 상태죠. 측근이 구속된 데 대해서 유감 표명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외에도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에서 검거가 됐죠.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해온 김 전 회장이 어느 정도로 입을 열지 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김 전 회장의 검거 당시 사진을 보면 아마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강하게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골프장에서 이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 도피 생활 내내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태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이 수사에 임하는 김 전 회장의 태도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법 체류를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태국에서 바로 추방이 돼서 빠른 소환이 가능하고요. 수사에 협조적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불인정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6개월 이상 소환이 늦어지고 또 수사에도 비협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됐든 김 전 회장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나오는데요. 7월 이후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지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고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네, 지도부가 총출동했던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서 보셨듯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소환한 건 초유의 일이라는 점, 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맞으면 정치 신호등을 볼 줄 모르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를 볼 줄 모르는 생명들이 결합된 카르텔이기 때문에 말로 이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검찰은 이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까지 된다면 거의 파탄이 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다음 차기 주자로서 유력하고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염원이 거기 다 실려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그 행위를 한다면 그 분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실제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잠정적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 31명 그리고 원외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를 한 건데요. 폰에 저장을 해두고
내년 총선에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팬클럽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글인데요. 댓글에는 명단에 빠진 이름을 지적하거나 또 수박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을 한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포토라인에 섰던 이 대표의 공개 소환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홍천 의원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주장했던 포토라인 폐지를 민주당이 스스로 되살렸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을 때 비공개 소환을 한 다음에 나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러고 저러고 뭐 했는데 그 아무 문제 아니더라. 이게 문제 없다. 이게 혹시 훨씬 더 당당한 거 아닌가? 그 포토라인 앞에서 그 서가지고 채관시한 게 당당한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용진 의원도요.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스스로도 이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질 걸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표 개인과 당의 대응을 분리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당헌 80조거든요. 이건 그냥 야당 탄압이야 라고만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 더 센 목소리로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그 검찰의 야당 탄압 뭐 정적 제거를 위한 이 수사가 분쇄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된 게 아니고 또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이 온 것도 아닌데 이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분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민주당의 당내 갈등,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이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혐의들은 대부분 내부 총질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행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 도둑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계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고발된 사건들입니다. 즉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이재명 수사의 발단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도둑입니까? 정적 제거의 음모는 대체 누가 꾸몄습니까? 네, 우군이 필요한 이 대표 역시 당내 갈등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의 민심경청 투어 자리에서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직접 수박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수박들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차이가 우리 안에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점을 보면 친구가 되고 나쁜 점을 보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개헌과 영수회담 제안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관련 댓글, 의견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정한 백반장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개헌 제안 이재명 대표, 관심은 검찰 수사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시점 주목.